여러분, 혹시 옆집 텃밭의 감자는 발뚝만 한데 우리 밭 감자는 왜 조약돌만 한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똑같이 4월에 심고 똑같이 물을 주었는데도 결과가 천지 차이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4월 감자 심기의 가장 결정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감자 농사의 성패는 여러분이 씨감자를 땅에 넣는 바로 그 순간, 아니 정확히는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서 이미 70%가 결정됩니다. 흙이 진짜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읽는 방법부터 구덩이 속에 살짝 넣어주기만 하면 수확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비밀 재료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마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당장이라도 밭으로 달려가고 싶어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텃밭 흙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영상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감자라는 녀석의 성격을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자는 안데스 산맥의 척박하고 서늘한 고원에서 태어난 작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면서도 막상 땅 속에서 싹을 틔울 때는 아주 까다로운 환경 조건을 요구하죠.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춘분 무렵, 즉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 사이를 감자 심기의 황금기로 부릅니다. 이 시기가 지나치게 추운 겨울의 냉기와 한여름에 찌는 듯한 폭염 사이에서 감자가 가장 건강하게 덩치를 키울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달력의 날짜만 믿고 농사를 시작하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겉보기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도 땅속 세상은 아직 한겨울일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 우리가 직접 땅속의 언어를 읽어내고 감자가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달력만 보고 4월이 되었다고 무작정 씨감자를 들고 밭으로 달려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날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감자는 달력을 볼 줄 모릅니다. 감자가 유일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흙의 온도입니다. 달력상으로는 완벽한 봄 날씨여도 땅속은 아직 한겨울의 냉기를 그대로 품고 있을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겉옷은 얇게 입었는데 얼음장 같은 의자에 앉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차가운 땅에 감자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싹을 틔우기는커녕 땅속에서 그대로 얼거나 썩어버리고 맙니다. 예전에 제 이웃 중 한 분이 남들보다 일찍 수확하겠다고 3월 말에 서둘러 심었다가 결국 한 달 뒤에 다 썩어버린 씨감자를 다시 파내야 했던 슬픈 일화가 있습니다. 일찍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완벽한 예시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마법의 온도는 바로 섭씨 7도에서 9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가 되어야 감자는 비로소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 제발 달력의 숫자에 속지 마시고 흙이 진짜로 봄을 맞이했는지 온도를 먼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온도계도 없이 땅속 온도가 7도인지 9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원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는 겁니다. 햇볕이 잘 드는 한낮의 밭으로 가서 흙을 한 뼘 정도 깊이로 파보세요. 그리고 파낸 흙바닥에 맨손의 등 부분을 가만히 대보는 겁니다. 이때 손등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아 차가워 하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라면 아직 심을 때가 아닙니다. 반대로 흙이 주는 느낌이 기분 좋게 서늘하면서도 약간의 온기가 배어 있다면 드디어 땅이 감자를 맞이할 준비를 마친 겁니다. 농사 고수들은 이 느낌을 흙기숨을 쉬기 시작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간단한 손등 테스트만으로도 씨감자가 땅 속에서 냉해를 입고 썩어버리는 끔찍한 비극의 90%는 막을 수 있습니다. 온도계가 없다며 답답해 하지 마시고 자연이 주는 신호를 여러분의 감각으로 직접 느껴보세요. 온도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흙의 수분 상태입니다. 감자를 심을 때 흙이 너무 질척거리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초보분들이 씨앗을 심었으니
당연히 물을 흠뻑 주어야 한다고 착각하시는데요. 이것은 감자 농사를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감자 자체에 이미 새싹을 틔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수분과 영양분이 농축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흙이 너무 젖어 있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 감자가 질식해서 썩어버립니다. 흙의 수분을 확인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흙을 한 줌 꽉 쥐어보세요. 흙이 송편처럼 단단하게 뭉쳐진 채로 가만히 건드려도 부서지지 않는다면 너무 습한 겁니다. 반대로 손을 폈을 때 모래알처럼 스르르 다 흩어져 버린다면 너무 메마른 것이죠. 꽉 쥐었을 때 모양이 유지되다가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을 때 부슬부슬 기분 좋게 깨지는 상태가 바로 완벽한 수분량입니다. 이 상태의 흙에 감자를 심어야 숨도 잘 쉬고 뿌리도 거침없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흙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주인공인 씨감자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보통 덩치가 큰 씨감자는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심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싹이 난 감자를 칼로 자른 직후에 촉촉한 단면 그대로 흙 속에 집어넣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건 마치 피부에 깊은 상처가 났는데 아무런 연고도 바르지 않고 흙탕물에 손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땅속에 있는 온갖 잡균과 곰팡이들이 그 축축하고 영양분 많은 감자의 절단면을 통해 순식간에 침투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감자를 자른 뒤 며칠 동안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어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절단면이 꼬들꼬들하게 마르면서 마치 얇은 코르크 마개처럼 단단한 보호막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큐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호막이 생겨야만 땅 속에 나쁜 균들이 침투하지 못하고 감자가 썩는 것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씨감자를 밭에 가져갔다면 이제 심는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씨감자를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싹이 난 방향을 무조건 위쪽 하늘을 향하게 해서 심으십니다. 싹이 위로 자라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상식을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감자 싹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어서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싹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위로 다시 올라오기 위해 치열하게 유턴을 하게 됩니다. 마치 장애물을 극복하듯 흙 속을 길게 파고들면서 줄기가 훨씬 더 굵고 튼튼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뿌리가 뻗을 수 있는 흙 속의 면적이 넓어지니 자연스럽게 감자가 달릴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지게 되죠. 실제로 이 역발상 농법을 적용해 본 제 지인은 똑같은 밭에서 남들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감자를 수확하는 엄청난 재미를 보았습니다. 무조건 싹을 위로 향하게 심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한 줄 정도는 과감하게 뒤집어서 심어보세요. 놀라운 차이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구덩이를 팔 시간입니다. 구덩이의 깊이는 감자의 품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얕게 심으면 나중에 감자가 자라면서 땅 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됩니다. 흙 밖으로 나와 뜨거운 햇빛을 받은 감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껍질을 초록색으로 붉히는데요. 이 초록색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생겨서 먹으면 배탈이 나게 됩니다. 상품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반대로 너무 깊게 파면 싹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정작 감자 알을 키울 힘이 부족해집니다. 그렇다면 황금 깊이는 얼마일까요? 바로 10cm에서 15cm 사이입니다. 성인 남성의 손 한 뼘이 조금 안 되는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 깊이는 햇빛으로부터 감자를 안전하게 숨겨주면서도 따뜻한 지열을 충분히 받아 싹이 힘차게 올라올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쾌적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깊이까지 맞췄다면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 구덩이에 도대체 무엇을 넣어야 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텅 빈 구덩이에 감자만 달랑 넣고 흙을 덮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를 밥도 없는 빈 방에 재우는 것과 같습니다. 감자는 자라면서 엄청난 양의 영양분을 쉴 새 없이 흡수하는 대시가입니다.
그래서 구덩이 아래쪽에 든든한 도시락을 싸주어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질 좋은 완숙퇴비입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덜 썩어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생퇴비를 넣으면 땅 속에서 발효가 되며 가스가 발생해 감자 뿌리가 새카맣게 타 죽고 맙니다. 반드시 냄새를 맡았을 때 향긋한 흙내음이 나는 푹 썩은 완숙퇴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구덩이 바닥에 완숙퇴비를 한 줌 깔고 그 위에 흙을 살짝 덮어 퇴비와 감자가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이불을 깔아주는 것이 완벽한 기본 상차림입니다. 완숙퇴비로 기본 상차림을 끝냈다면 이제 수확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줄 마법의 가루를 더해줄 차례입니다. 바로 나무째입니다. 참나무나 잡목을 태우고 남은 고운재는 농부들 사이에서 회색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감자에게 최고의 천연 비료입니다. 재에는 감자 알을 야구공만하게 굵게 만들어주는 칼륨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재는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해서 땅 속에 나쁜 벌레나 곰팡이들이 씨감자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방패 역할까지 해냅니다. 간혹 재를 넣으면 흙이 너무 알칼리성으로 변해서 안 좋다는 소문도 있지만 이는 트럭 단위로 쏟아 부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구덩이 하나당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만 살짝 뿌려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 가시거나 화목난로를 쓰시는 분이 있다면 이 나무재를 꼭 구해서 구덩이에 솔솔 뿌려보세요. 가을의 캐나에는 감자의 크기가 달라질 겁니다. 나무재와 더불어 구덩이에 한 꼬집 넣어주면 기적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황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감자를 샀는데 껍질에 마치 사람 얼굴에 난 딱지처럼 거칠고 흉측한 상처가 가득한 것을 본 적 있으시죠? 이것을 감자 더듬이병 또는 흑색 신부병이라고 부르는데요.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맛도 뚝 떨어뜨리는 아주 골치 아픈 병입니다. 이 병원균은 알칼리성 토양을 좋아하는데요. 구덩이에 천연 유황가루를 아주 소량만 뿌려주면 그 주변 흙이 일시적으로 약산성으로 변하면서 병원균이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감자에게 강력한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시중 농약사에 가면 밭에 뿌리는 전용 유황, 가루나 유황이 포함된 감자 전용 밑거름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구덩이 바닥에 아주 조금만 흩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감자는 모델처럼 매끈하고 티 없이 맑은 껍질을 자랑하며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구덩이 속을 이렇게 화려한 만찬으로 채웠다면 이제 구덩이와 구덩이 사이의 간격, 즉 감자들의 개인 공간을 얼마나 띄워줄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좁은 밭에 하나라도 더 심고 싶은 욕심에 촘촘하게 심는 분들이 많은데요. 출근길 지옥철에 꽉 끼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도 막히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겠죠. 감자도 똑같습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 햇빛을 차지하려고 싸우느라 위로만 키가 크고 정작 우리가 먹어야 할 땅 속의 감자알은 메추리알 만하게 작아지고 맙니다. 게다가 바람이 통하지 않아 습기가 차면 순식간에 역병이 돌아 밭 전체가 하루아침에 초토화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간격은 감자와 감자 사이를 25cm에서 30cm 정도 떨어뜨려 주는 것입니다. 성인발 사이즈보다 조금 더 넓게 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넉넉한 거리가 잎사귀 사이로 시원한 바람을 통하게 하고 햇빛을 골고루 받게 하여 굵직한 감자를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비결입니다. 감자를 알맞은 간격으로 구덩이에 넣었다면 이제 흙을 덮어줄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흙을 덮은 뒤에 발로 꾹꾹 밟거나 삽으로 힘껏 내리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감자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하고 폭신폭신한 소미불이지 무겁고 답답한 철갑옷이 아니거든요. 흙을 꽉꽉 눌러버리면 땅 속의 미세한 공기 구멍들이 다 막혀버려서 감자가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여린 새싹이 딱딱해진 흙을 뚫고 나오지 못해 결국 땅 속에서 지쳐 죽고 맙니다.
시감자 위로 흙을 덮을 때는 그저 양손으로 흙을 살포시 끌어모아 소복하게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톡톡 다독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드러운 흙 사이로 스며드는 봄 기운을 받으며 감자는 아주 편안하고 기분 좋게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흙까지 포근하게 덮어주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4월의 날씨는 변덕이 아주 심해서 농부들을 방심하게 만들다가도 갑자기 늦서리를 내리는 무서운 계절입니다. 기껏 정성스럽게 심어놓은 감자가 힘겹게 첫 싹을 올렸는데 밤사이에 서리를 맞으면 새까맣게 타버리며 얼어 죽고 맙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고 난 직후에는 밭의 일기예보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감자 싹이 올라올 무렵에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다면 전날 저녁에 비닐캡이나 가벼운 부직포를 덮어주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혹은 지피나 마른 풀을 살짝 덮어두는 것도 훌륭한 방어막이 됩니다. 이 작은 관심과 배려 하나가 초반 성장을 결정짓고 결국 여름날 수확 바구니의 무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시감자를 심은 후 이 주일 동안의 보살핌이 올 한 해 농사의 진짜 하이라이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4월 감자 심기의 진짜 비밀들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달력의 날짜, 대신 흙의 진짜 온도를 손등으로 느껴보는 법, 질척이지 않고 기분 좋게 흩어지는 완벽한 흙의 수분 상태, 상처를 치유하는 큐어링의 중요성, 그리고 상식을 뒤엎는 거꾸로 심기까지 정말 많은 것을 알아보았죠. 특히 텅 빈 구덩이에 생명을 불어넣는 완숙퇴비와 마법의 나무재, 그리고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한 꼬집어 유황가루는 올여름 여러분의 밭에 기적같은 풍년을 가져다줄 핵심 열쇠입니다. 농사는 단순히 씨앗을 땅에 파묻는 작업이 아니라 식물이 가장 편안하게 자랄 수 있는 무대를 정성껏 꾸며주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 캐도 끝이 없이 쏟아져 나오는 굵은 감자들의 향연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올봄 텃밭에 나가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풍성한 텃밭 가꾸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감자 농사 비법이나 예전에 감자를 심다가 겪었던 재미있는 실패담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텃밭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농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